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것이 중층구조 시스템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중층구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닥을 지지하기 위한, 이 바닥, 즉 슬래브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 슬래브는 어디 있냐면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전개하는 시스템. 1층부터 2, 3, 4, 5, 6, 7, 8, 9층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확장돼 가는 이런 수직 구조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라멘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닥과 벽에 의한 구조 시스템, 즉 플랜 서페이스, 서페이스라 해가지고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기둥과 보는 리니어, 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바닥과 벽은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력벽 구조. 내력벽은 뭐예요? 하중을 견디는 벽이죠. 그 하중은 수직하중, 수평하중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중을 견디는 그런 구조체로서 그 구조체가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구조 요소가 바닥하고 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8가지 유형의 그 바닥과 벽, 내력벽 구조 시스템이 있는데, 우선 이완을 보게 되면은 2x4 시스템 벽체 구조로 해서 2x4 구법이라고 됩니다. 2x4는 2인치 곱하기 4인치, 그러니까 2인치니까 50mm 곱하기 100mm 정도 되는 이러한 목재가 있죠. 이런 목재를 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주로 이제 목 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벽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는 이제 로그하우스, 통나무 주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냥 동그란 이 통나무를 척척 쌓아서 조적식으로 쌓아가지고 벽체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2-3는 이제 조적구조,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 2-4는 특별히 구분해서 콘크리트 블록 구조로 해가지고 보강 콘크리트 블록 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2-3 같은 경우에는 보강되지 않은, 보강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보강은 뭘로 하냐면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체를 쌓으면 벽체의 수직으로 이렇게 철근을 배치하는 거죠. 물론 수평으로도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5는 ALC 패널 내력부 구조, 오토 라이트 웨이트 클레이브. 그러니까 그 경량으로 만든 블록 구조입니다. 좀 가볍죠. 우리가 그 보통 우리 요즘 건축에서 많이 쓰는데, 기둥이나 보는 콘크리트로 만들고 거기에 벽을 세워야 되니까 칸막이 벽을 블록으로 쌓을 때 ALC 패널로 주로 많이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은 벽식 구조, 가장 일반적인 벽식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벽식 RC 구조 혹은 PC 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미리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프리캐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프리캐스트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벽식 구조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벽식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 구조. 여기 내력벽으로 만들어진 이 코어가 가운데 보이죠. 일반적인 뭐 우리가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코어 다 알죠, 그죠? 그 엘리베이터나 계단, 화장실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튜브 구조, 기둥을 평면 외측에 집중 배치한 구조. 이 그림에 그린 것처럼 이런 기둥들을 내부에는 없애고 외부로만 배치한 구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치 파이프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력벽 구조 시스템이 중층 구조 시스템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층 구조. 중층은 여러 가지 층이 겹쳐져 있는 것이고, 단층은 층 하나짜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지붕을 만들니까 지붕을 넓게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전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중층 구조는 수직으로 펼치는 거고, 그죠?
단층 구조는 수평으로 펼쳐가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삼각형 구성에 의한 구조 시스템, 트라이앵글러 쉐이프드 시스템. 삼각형으로 기본 모듈을 만들고, 그죠? 기본 모듈이 이런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이 이제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뭐가 연상돼요? 네, 트러스 같은 것이 연상되겠죠. 그죠? 그래서 트러스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단층 구조 시스템의 첫 번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평면, 이거는 입체 트러스입니다. 이건 3차원, 3D 개념이, 이건 2D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 트러스 구조는 똑같이 목 구조라든가 강 구조 트러스에서 볼 수가 있고, 입체 트러스는 마찬가지로 목 구조를 할 수도 있고 강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는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강 구조로 주로 처리를 하죠. 근데 간혹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구조로 해서 이런 형태의 지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트러스를 만들고 이 위에 이렇게 도리를 얹어가지고, 그죠? 도리 위에 이제 이렇게 판을 씌우면 지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형태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면 트러스는 뭐 주택에 지붕 트러스로 주로 많이 쓰고, 아니면 교량 트러스 많이 씁니다. 입체 트러스는 주로 어디 있어요? 대공간, 그죠? 구조물에 주로 많이 쓰죠. 전시장이라든가 경락고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그죠? 이런 많은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쓰게 되겠죠. 어쨌든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연속되죠. 삼각형을 기본 모듈로 해가지고 반복됩니다. 이것도 삼각형, 여기도 이거는 사각뿔이 되겠죠. 이렇게 사각뿔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계속 연속되어 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삼각형의 구성에 의한 구조 시스템의 첫 번째 트러스 구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이나 곡면, 즉 커브드 라인 앤 서페이스. 그래서 곡선으로 할 수도 있고 곡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아치 구조가 대표적인 곡선 구조이죠. 이렇게 아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병렬 아치, 회전 아치,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차 아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구조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아치 구조가 대표적인 곡선 구조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쉘 구조, 곡면 구조죠. 이건 쉘 구조는 곡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쉘은 아치를 길이 방향으로 연속시켜서 붙여놓으면 이게 쉘 구조가 되겠죠. 마치 쉘이라는 것이 조개 껍질 같은 거죠. 그죠? 굉장히 얇은 껍질이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초기 응력 부여에 의해서 그 구조물의 형상을 힘의 분배를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구조적 힘의 흐름의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쉘 구조가 대표적인 그러한 얇은 두께면서도 넓은 면을 커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형 쉘, 이게 통형 쉘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길쭉한 마치 터널처럼 이루어진 이러한 쉘 구조이고, 구형, 둥그란 축구공처럼 둥근 그런 원구를 말하는 거죠. 안장, 그죠? 말 안장처럼 생겼다 해서 안장형 구조. 그다음에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자유공면 쉘 구조. 이거는 뭐 각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쉘 구조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뭐 형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단층 구조 시스템으로서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으로 쉘 구조를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블 구조, 케이블에 의한 구조 시스템, 케이블 스트럭처 시스템에서 첫 번째로 절판 구조, 폴디드 플레이트 많이 들어봤죠? 판을 접었어요. 그죠?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것을 폴딩 한다는 거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폴디드 플레이트 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판으로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판으로 구성된 얇은 두께를 가지는 판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일방향으로 절판되죠. 이제 한 방향으로 절판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절판 구조가 있고, 다각형. 이렇게 방사형으로 다각형 될 수도 있고, 피라미드형.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솟았죠. 그죠? 이런 형태의 절판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판 구조는 대부분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판 구조를 우리가 구조 시스템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에 의한 단층 구조 시스템으로 매단 지붕, 매단 바닥 구조. 우리 현수 서스펜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잉이라고 하는데, 행잉 매달려 있는 거죠. 뭐 지붕에 매달려 있다든지 바닥이 매달려 있는, 어디에 매달려 있으려면은 큰 포스트, 그죠? 이런 큰 기둥이 있고 이 기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로 당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형태의 구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일방향 매단 구조. 방향이 한 방향이잖아요. 그죠? 한 방향으로만 매단 구조. 이렇게 매달고 여기다 케이블로 당겨놓고 위에다가 뭐 막을 씌운다든지 이러면 지붕이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는 이 방향으로 매단 구조. 그죠? X방향, Y방향. 두 방향으로 매달았죠. 그죠? 케이블로 이렇게 마치 그 배드민턴 라켓이라든가 테니스 라켓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물망을 친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것을 확장해서 원리를 이용했다 보면 되죠. 배드민턴 라켓이라든가 테니스 라켓 보면은 줄을 맸잖아요.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탄력도 좋고, 힘도 잘 견딜 수가 있고, 그죠? 그것을 크게 건물로 확장했다고 보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방사식 매단 구조. J3 부분. 방사식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케이블을 매달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로 이제 체육관 같은 데 많이 보죠. 그죠? 체육관에 보게 되면 지붕에 전광판을 매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미국 NBA 그 리그 농구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 체육관 자주 보여지는데, 그 체육관 그 경기장 중계되는 걸 화면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지붕에 이렇게 스코어 이런 그 블럭이 매달려 있죠. 여기에 이제 화면이 나오죠. 중계 화면이 나기도 하고, 뭐, 스코어가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천정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런 매단 구조를 이용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빔식 매단 구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케이블을 잡아당겨가지고, 요거를 위로 이렇게 힘을 받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그 구조물의 형태에 대해서 그 힘의 분배하는 여러 가지 힘의 흐름에 대해서 따져줄 때 현수보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현수보. 매단보. 이런 보가 있으면 이렇게 매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서 보를 지지하는 거. 복합식 매단 구조. 이렇게, 그죠? 뭐, 이거 보면 포스트가 있고, 큰 기둥이 있고, 여기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교량에도 이런 게 있죠. 그죠? 교량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큰 교각이 있고, 교각에 이렇게 상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케이블을 매달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거를 사장교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매단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단 바닥 구조. 가운데 큰 코어가 있고, 그죠? 코어에서 각각의 실들을 케이블을 이용해서 매달아 있는 이런 형태로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케이블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인장력을 주로 지지하는 그런 구조 요소인데,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다양한 또 날렵하고 이러한 어떤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벽에 의한 구조 시스템. 장막벽, 우리가 멤브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력벽이 있고 장막벽이 있습니다. 장막벽은 주로 칸막이 벽을 의미하는데,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텐트 구조. 우선 텐트 구조. 텐트가 뭐예요? 캠핑 가서 그 치는 그런 천막을 텐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텐트 구조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텐트 구조, 현수막 구조입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잡아당겨 가지고
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블 막구조 K2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거무줄 모양처럼 생겼죠. 그죠? 근데 골조 막구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블로 주로 지지하는 이런, 전부 다 이거는 케이블 개념인데, 여기는 이런 큰 지주가 있죠. 그죠? 이거를 골조, 뭐 강구조로 보통 많이 하죠. 강구조로 처리하고 그 위에 이제 천막을, 멤브레인 천막을 사용합니다. 그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지붕을 구성할 때 이것을 텐트 구조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막 구조, 뉴매틱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뭐 공기막 구조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구조 시스템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공기지지 막구조, 이런 경우에. 마치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 그 풍선에 들어간 바람의 압력, 밀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있어 가지고 바깥으로 평창하려고 그러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돔구장 같은 경우죠. 그죠? 그 야구 돔구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팽창시키는 거죠. 이것들. 이거는 막대 튜브 같은 거죠.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막대 튜브. 우리가 뭐 운동 경기 응원할 때 막대 튜브 많이 쓰잖아요. 그냥 딱딱 치면서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크게 확장되어서 연속되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 엑스포 같은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박람회 전시장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냥 철거가 쉽고 그죠? 공기를 빼버리면 그좀 가라앉으니까 그러한 형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멤브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지붕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구조 시스템이 우리 주위에 사용되지만 그 시스템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구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결국 설계자가 어떠한 그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설계자가 가장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선택해 가지고 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구조물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실력,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물론 다양한 많은 경험이 실무적인 경험이 또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 구조 시스템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 다음에 이제 초고층 구조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초고층 구조 시스템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 번째 과제 하는 거, 그 세 번째 과제에는 이 구조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하나씩 선택해서 그 조사하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거 할 때는 초고층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과제 할당할 때 다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고 이번부터는 구조부지의 배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하면은 먼저 고려할 것이 적절한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적절한 재료, 즉 철근 콘크리트이냐, 철골이냐, 아니면 뭐 철근 콘크리트이냐, 뭐 이러한 구조 시스템적인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구조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즉 부재의 적절한 크기, 부재의 배치에 의해서 구조물의 안전성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구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 이번부터는 구조 부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의 안정성, 다시 말해서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물의 강성 분포에 대한 얘기인데 강성이 뭐죠? 강성. 그죠?
결국 하중에 대해서 저항 능력이죠. 결과적으로 주로 휨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잘 휘어지지 않고, 즉 변형이죠. 변형에 대해서 변형이 많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변형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강성이라고 한다면, 건물은 전체적으로 강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하중을 잘 견딜 수가 있겠죠. 근데 강성이 좋으려면 어느 한 부분만 튼튼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튼튼한 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각 부분 지체들이 하나하나 다 건강할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상체는 건강한데 하체가 약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체는 건강한데 상체가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 힘은 센데 다리 힘은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정상이라고 좀 그렇고 균형이 좀 맞지 않는 이러한 그 상태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은 강성이 강한데 다른 쪽은 약하다. 그러면 하중은 공교롭게도 그 약한 쪽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 약한 쪽으로 힘이 집중되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는 강성이 잘 분포돼야 되는데 우선 평면적으로 강성을 어떻게 분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수평하중을 받았을 때 안정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수평하중의 작용 위치와 건축물의 강성의 중심이 일치해야 됩니다. 강성의 중심을 강심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즉 수평하중의 작용 위치, 그러니까 하중의 중심점이죠. 중심점하고 강심이 일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건물의 강성의 중심과 작용 하중의 중심이 서로 다른 경우 건물은 비틀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건물을 보면 그 X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Y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은 요게 지금 내력벽이거든요. 내력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력벽이 이렇게 기역자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쪽은 약하고 요쪽은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중을 이렇게 받았을 때 하중은 가운데 작용하는 이면에 하중이 작용하면 하중의 중심이 가운데 있겠죠. 하중은 여기에 작용하지만 이 하중에 대해서 이 내력벽이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는 크고 그죠? 여기는 작잖아. 그러니까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작은 쪽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방향의 하중에 대해서는 비틀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중을 미니까 이렇게 되면서 건물이 이렇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비틀려진다는 얘기죠. X방향에 대해서. 근데 Y방향에 대해서는 어때요? Y방향은 이 Y방향이니까 평형을 이루잖아. X방향은 이게 크고 적지만 Y방향은 두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배치하면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수정을 하게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대칭되도록, 그러면은 이쪽이나 이제 X방향에 대해서 같은 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성이 서로 같아지는 거죠. 여기 강성하고 여기도 강성. 물론 크기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버티니까 하중의 중심하고 힘의 중심이 같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강성의 중심이 같아져는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XY 두 방향 모두 평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할 때도 어떠한 지나치게 무게가 무거운 그런 구조체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평면 계획을 할 때 잘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배치는 대칭 배치, 그죠? 정방형의 평면을 가지면서
대칭이 되도록 배치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수평 하중의 작용 위치하고 건물의 강성의 중심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내진 계획을 할 때 내진 요소인 내진벽, 가세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내진벽을 배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에서는 가세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골조가 만들어지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S조이고 이것이 RC조라고 한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조가 있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렇게 여기를 다 벽으로 채우는 거죠. 뭐 여기도 채울 수가 있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철골조에서는 이렇게 가세를 설치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세, 브레이스.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물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도 가세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철골로 해서 추후에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내진 보강할 때요. 어쨌든 이것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내진벽은 특히 강성과 강도는 굉장히 커요.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하중이 작용해도 변형이 좀 어려운 구조 요소가 되지만 가세는 강성은 작고 내진벽에 비해서 변형이 잘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벽 역시 가세 배치가 좋을 때는 문제없지만 내진 요소가 편중되게 배치된 경우에는 건물의 중심하고 내진 요소의 강성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서 비틀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지금 그림이 있게 되는데 지진이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그림을 보면 거의 대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내진 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진 벽, 때로는 뭐 브레이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진 벽이 다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강심하고 하중의 중심이 여기서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런 변형, 이렇게 변형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것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변형이 일정하게 발생하면서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1번이나 2번이나 3번 열이나 그죠? X1, X2, X3 각각의 열에서 일정한 변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강심하고 하중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얘가 강심이 이쪽이 세니까 이쪽은 변형이 덜 되지만 이쪽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중을 받았을 때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변형이 적게 일어나지만 이쪽에서는 크게 돌아갔죠. 변형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줄 맞춰서 걸어갈 때 이렇게 원을 걸어갈 때 그죠? 원의 중심에 가까운 사람은 보폭을 적게 해야 되고 원의 중심에서 먼 쪽에 있는 사람은 보폭을 크게 해야지만이 일정한 줄을 맞춰 가지고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변형이 적게 일어나서 회전하니까 이쪽은 변형이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형을 비틀림이라 그래요. 비틀림은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비틀어지면서 변형이 크게 발생하면서 파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 구조물의 강성 분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